자, 지난주, 이번 주, 사실 그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는 하락장이다, 이제는 떨어진다, 이제는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도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한 5, 6년 전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부동산 투자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지난 7, 8년간 이어져 왔던 상승장의 투자의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썸네일 제목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작년보다 48%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느냐, 서울에서 100만 원 이상이 넘는 월세 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사들은 어떤 기사들이 주로 많이 보이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제가 시장의 분위기라고 표현했죠. 미분양 공포 옮겨 붙었다, 2달 새 집값이 1억 이상 떨어진 동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디지? 자, 어떻게 보면 이 기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 기사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죠.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호기심을 여러분들한테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버티던, 그동안 강남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버티던 서초구마저 꺾였다. 전반적으로 맹모추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다가 서초구마저도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한테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밑에도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수도권 아파트가 하락폭 3년 내 최대. 결국 위에 있는 기사랑 비슷해요. 2달 새 집값이 1억 이상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양 동안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수도권 아파트 하락폭이 3년 내 최대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항상 신문 기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기사들, 앞으로 나오게 될 수많은 기사들,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들이죠. 시장들의 현상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는 이럴지 몰라도 다음 주 또는 한 달 후 또는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기사들을 제가 보여는 드리고 있지만,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사실상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부터, 대출 규제가 나왔던 작년 9월 이후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 또는 폭락론자, 이런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부분을 본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뽑았던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 작년보다 48% 늘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주 시장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분위기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럴지 몰라도 서울 아파트가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이 작년보다 48% 늘었다. 그러면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어떤 시장 환경이 조금씩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봤던 우리가 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 자, 대부분의 지역이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거나 다 사도 오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장에서 지금은 각종 규제나 또는 기타 금리 인상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찜찜해져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데,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제부터는 각계전투 시장이다. 각계전투 시장이란 말은 그동안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A 동네, B 동네, C 동네, D 동네까지 시차를 두고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동네가 오르는 시장에서 벗어나서요, 조금씩 상황 변화에 따른 분위기 전환이 나타나는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을 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찾아내느냐, 여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투자 방법의 변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보니까 IM 럭키님, 시장이 안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공포에 질려서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견디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스스로 질문을 하시는 게 맞겠죠. 저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변화되는 포인트에 지금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상에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도 투자자는 그래도 나아요. 일반 실수요자들은 더더구나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투자자의 생각과 그 다음에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실수요자의 생각이 있겠죠.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분명히 집을 사지 않으려고 들 테니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 또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집을 내줘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뭔가 최소한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은 월세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월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선을 넘어갈 정도로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에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왔던 것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점점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월세 가격 상승과 연동이 되는 또 다른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난 지역에서 또 다른 옆 지역으로 움직임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예를 들어서 월세 상승에 따른 해당 특정 대상 그 상품이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월세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죠?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있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런 동네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상승과 하락에만 너무 집착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아무 곳이나 막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투자자는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부동산 노포에서 계속 진행되는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같이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